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조용한 새벽마다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그녀에게는 남편과 함께 모은 소중한 집, 그리고 멀어진 자식들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집을 찾아온 아들 부부가 꺼낸 뜻밖의 한마디. 그것은 단순한 금전 요청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과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시작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호소하는 아들, 그리고 몰래 서랍을 뒤지는 며느리. 믿었던 가족에게서 느낀 배신의 충격은 그녀를 무너뜨렸고 결국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묻는 한 어머니의 결단.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삶과 회복의 여정을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70대 중반의 박영숙 여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습관은 은퇴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했어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30평 아파트는 혼자 살기엔 조금 넓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곳이 그녀의 전부가 되었죠. 오늘은 뭘 해볼까나. 영숙은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이 유난히 반짝거리는 아침이었어요. 은퇴 후 생활은 규칙적이면서도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요가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독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곤 했어요. 아들 민철이는 1년에 몇 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걸어올 뿐이고 딸 수정이는 그나마 한 달에 한두 번은 찾아오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차를 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조용할 날이 언제 올까 싶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그때가 그리워지더라고요. 특히 민철이가 어렸을 때 매일 엄마 엄마 하며 치마폭에 매달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귀여웠는데. 영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어요. 민철이는 지금 40대 중반으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서 가끔 걱정이 되기도 했죠. 며느리 지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있었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별말 없이 받아들였어요. 오전 9시쯤 영숙은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예전보다 장바구니가 가벼워졌어요. 사과 한 박스가 3만 원이 넘고 돼지고기도 킬로그램당 2만 원을 훌쩍 넘었죠.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됐나. 마트에서 만난 김순자 아주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영숙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영숙이 언니, 요즘 아들은 어떻게 지내? 글쎄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해. 사업이 힘들다더라고. 요즘 다들 그렇더라.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야.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영 좋지 않잖아. 순자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철이의 회사도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워낙 자존심이 강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간단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택배나 관리사무소 직원이겠거니 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민철이요. 순간 영숙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급하게 문을 열어보니 민철이와 지혜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머, 민철아. 지혜야. 왜 미리 연락 안 하고 왔어? 깜짝 놀랐네. 그냥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혜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영숙은 두 사람을 맞이하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서 들어와. 거실에 앉은 민철이를 보니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제법 늘어 있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죠. 민철아, 많이 말랐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괜찮아요, 엄마.
요즘 좀 바쁘긴 하지만 영숙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내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온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혜도 평소보다 친근하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뭘 나야 이제 혼자 있는 게 편해. 너희들이 가끔 이렇게 얼굴 보여주면 되는 거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어요. 민철이는 회사 얘기를 조금 했는데 역시나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경쟁업체들과의 가격 경쟁도 치열하다더라고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민철이가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죠. 지혜가 민철이를 쳐다보며 눈짓을 했고 민철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영숙은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어요. 아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무슨 일인데? 회사 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엄마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영숙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걸 보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든 도와주고 싶은 게 어머니 마음이었죠. 무슨 일인지 말해봐. 엄마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할게. 민철이는 지혜와 다시 한번 눈을 맞추더니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사실은 회사 자금 사정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거래처에서 받을 돈도 늦어지고 은행 대출도 한계에 다다랐고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엄마가 갖고 계신 적금이나 아니면 이 집을 혹시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민철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는 얘기였거든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는데. 민철아,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엄마, 저희도 정말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엄마께 이런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지혜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무책임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급한 상황이라서. 영숙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만약 아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였죠.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정도면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2억.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영숙이 가진 적금과 예금을 모두 합쳐도 7천만 원 정도였고 나머지는 집을 담보로 해야만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민철아, 엄마가 갑자기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시간을 좀 줘. 엄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음 주까지는 돈이 있어야 해요. 민철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영숙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았죠. 그때 지혜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탁을 드릴 처지가 아닌 건 알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철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런 부탁드리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영숙은 당황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앉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하실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게요. 민철이의 말에 영숙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절박해 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알겠다, 알겠어. 도와줄게. 그러니까 일어나. 그제서야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고 민철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 꼭 갚을게요. 그래, 알겠어. 하지만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해. 영숙이 승낙을 하자 집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지혜는 저녁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부엌으로 갔고 민철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아들이 약속대로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갚지 못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민철이와 지혜는 오랜만에 영숙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영숙은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서 오랜만에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한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복잡하게 얽힌 채로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있다는 것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2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했지만 정말 괜찮은 결정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혜가 먼저 일어나서 도와주겠다며 나타났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좀 더 쉬어.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하시기엔 힘드실 거예요. 지혜는 평소보다 부쩍 친절했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영숙이 몰랐던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함께 아침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지혜야, 민철이 회사 일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야? 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2년 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코로나 이후로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지?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됐을 텐데. 민철 오빠가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혜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철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거든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는 괜찮다고 하곤 했죠. 곧 민철이도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 오늘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볼게요. 집 담보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 그런데 민철아, 정말 확신이 있는 거지?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네, 엄마. 사실 큰 계약이 하나 성사될 예정이에요. 베트남 쪽 거래처와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 계약만 성사되면 회사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민철이의 말에 영숙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니 다행이었죠. 그 계약은 언제쯤 확정되는데? 다음 달 안에는 서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도 꽤 큰 편이라서 회사 재정이 안정될 거예요. 아침을 먹고 나서 민철이는 바로 은행에 갔어요. 영숙과 지혜는 집에 남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야, 민철이 정말 힘들었겠네. 네, 어머니.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실 때가 많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지혜가 말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어요. 영숙은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겠어. 남편이 힘들면 아내도 같이 힘든 거잖아. 저는 괜찮아요. 다만 민철 오빠가 너무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해서 걱정이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혜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영숙은 홀로 거실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잘 될 거겠지?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같았는데 화장실 쪽이 아니라 안방 쪽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궁금해서 살금살금 안방으로 가봤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지혜가 영숙의 화장대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혜가 자신의 서랍을 뒤지고 있는 걸까요? 지혜야, 뭐 하는 거야? 지혜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얼굴이 순간 당황한 빛으로 변했죠. 아, 어머니. 죄송해요. 화장실 가다가 방이 너무 어두워서 전등 스위치를 찾다가. 전등 스위치는 문 옆에 있는데? 영숙의 말에 지혜는 더욱 당황했어요. 변명이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아, 그게. 사실은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미리 준비해뒀는데 그걸 찾으려고 했어요. 내 서랍에 내가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네, 지난번에 왔을 때 몰래 넣어둔 거예요. 깜짝 선물이었는데. 지혜의 설명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영숙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남았어요. 그래, 알겠어. 다음에는 미리 말하고 해. 네, 죄송해요. 지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로 돌아갔어요.
영숙은 혼자 안방에 남아서 서랍을 확인해 봤습니다. 특별히 없어진 건 없는 것 같았지만 뭔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쯤 민철이가 은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어떻게 됐어? 다행히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집 시세가 15억 정도 되는데 7월까지는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2억은 충분히 되겠네.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영숙은 아직도 아침에 일어난 일이 신경 쓰였어요. 지혜가 왜 자신의 서랍을 뒤졌는지 궁금했거든요. 민철아, 지혜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영숙이 말하려는데 지혜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아침에 실수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정말 죄송해요. 깜짝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해를 사게 됐네요. 민철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지혜가 선물을 준비했다는데. 영숙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 앞에서 며느리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서 민철이는 회사에 가봐야 한다며 준비했어요. 엄마, 대출 관련 서류는 내일 준비해서 가져올게요. 그럼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알겠어. 민철이와 지혜가 떠나고 나서 영숙은 혼자 남았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지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들을 도와주는 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지혜의 행동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저녁에 딸 수정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수정아, 너는 어떻고?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오빠가 어제 집에 왔다면서요? 수정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집에 손님이 왔다고.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수정이에게 민철이의 사정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놀러 온 거야. 그렇구나. 오빠도 참 바쁜데 시간 내서 오셨네요. 수정이는 순수한 아이였어요. 오빠가 엄마를 찾아온 걸 단순히 효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수정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만약에 가족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수정이의 말에 영숙은 위로를 받았어요. 역시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민철이를 도와주는 게 맞는 걸까?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아들을 도와주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자식들을 무척 사랑했거든요. 다음 날 민철이가 약속대로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은행 대출 신청서와 여러 서류들이었죠. 엄마,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영숙은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집을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이었습니다. 2억보다 더 많네. 내 수수료하고 이자 선납금 등을 생각하면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처음 약속한 것보다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민철아, 이 돈 정말 갚을 수 있는 거지? 당연하죠, 엄마. 제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요? 민철이의 말에 영숙은 서명을 했어요. 하지만 서명을 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철이가 서류를 가지고 나간 후 영숙은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평소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집 안 곳곳에서 물건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지혜가 다시 왔나? 영숙은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지혜가 엘리베이터 키로 이틀 전에 영숙의 집에 다녀간 기록이 있었어요. 이상하네. 왜 말도 안 하고. 영숙은 불안해졌습니다. 지혜가 왜 몰래 집에 왔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저녁에 민철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민철아, 지혜가 이틀 전에 우리 집에 온 적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는 계속 집에 있었는데요. 민철이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혜가 혼자 온 걸까요?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잠들기 전에 집안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정말로 물건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안을 뒤진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지만 불안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기로 한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오늘은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며칠이 지나도 영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몰래 집에 왔다는 사실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영숙은 집 정리를 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거실 서랍 안에 있던 통장이 한 권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넣어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영숙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하지만 그 통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거든요. 영숙의 비상금이었죠. 설마 지혜가? 그런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일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은행에 가서 통장 분실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 계좌에서 사흘 전에 2천만 원이 인출됐는데요.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돈을 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서명이 되어 있고 신분증도 확인했다고 나와 있어요.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빼간 거였어요. 혹시 CCTV 같은 거 볼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만 경찰 신고를 하시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영숙은 혼란스러웠어요. 경찰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만 만약 지혜가 한 일이라면 가족 간에 큰 문제가 될 텐데. 집에 돌아와서 영숙은 곰곰 생각해 봤어요. 지혜가 집에 몰래 온 날과 돈이 인출된 날이 비슷했거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날 저녁 영숙은 민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철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지혜가 요즘 돈이 필요한 일이 있었어? 돈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영숙은 망설였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을 아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더욱 답답해졌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며칠 후 영숙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민철이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에서 온 전화였어요. 혹시 박민철 대표님의 어머니세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죄송한데 대표님께서 직원들 월급을 못 주신 지 2달이 됐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아시는 건 있으신가요? 영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민철이가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었다니요. 네? 그런 일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혹시 대표님과 연락되시면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철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나요? 그럼 자신이 빌려준 돈은 정말 회사를 위해서 쓰인 걸까요? 그날 오후 영숙은 민철이의 회사에 직접 가봤어요. 강남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었는데 생각보다 초라해 보였어요. 회사에 들어가니 직원이 서너 명밖에 없었어요. 모두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이었죠. 민철이 있나요? 아, 어머님. 대표님은 외근 나가셨어요. 한 직원이 대답했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혹시 회사 상황이 많이 어려운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힘들어요. 월급도 못 받은 지 오래됐고. 영숙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민철이가 말한 대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나 봐요. 그런데 최근에 자금이 좀 들어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영숙은 이상했어요. 분명히 민철이는 자신에게서 받은 돈으로 회사 상황을 개선할 거라고 했는데 직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혜의 이상한 행동, 사라진 통장, 인출된 돈, 그리고 회사의 실제 상황까지.
그날 밤 영숙은 딸 수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정아, 엄마가 상의할 일이 있는데.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영숙은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을 수정이에게 털어놨어요. 지혜의 이상한 행동부터 사라진 통장, 그리고 회사의 실제 상황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확실하지 않은 일이라서.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아니에요, 엄마. 이건 분명히 이상한 일이에요. 언니가 몰래 집에 와서 통장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정이의 말에 영숙은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오빠한테 확인해 봐야죠. 그리고 정 안 되면 경찰 신고도 해야 하고요. 가족인데 경찰 신고까지. 엄마,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수정이는 화가 나 있었어요. 오빠와 형수가 어머니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영숙은 용기를 내서 민철이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전화로 만나자고 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민철이가 왔을 때는 지혜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민철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뭔데요? 지혜가 사흘 전에 혼자 우리 집에 온 적 있지? 지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민철이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했어. 그런데 왜 말도 안 하고 왔지? 지혜가 민철이를 쳐다봤어요. 뭔가 이미 이야기가 된 것 같았죠.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은 뭐야? 어머니 집에 있던 통장을 잠깐 빌렸어요. 영숙은 화가 났어요. 역시 지혜가 가져간 거였어요. 빌렸다고? 말도 안 하고 가져가는 게 빌리는 거야? 정말 급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가져갔는데?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을? 그걸 빌렸다고 하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철이가 당황해서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꼭 갚을게요. 너도 알고 있었어? 네. 죄송해요. 정말 급한 일이었어요. 영숙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돈을 가져간 거였어요. 그럼 회사를 위해서 빌려준 돈은 어디 갔어? 민철이와 지혜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건 일부는 급한 개인 빚을 갚는 데 써야 했어요. 개인 빚? 지혜가 카드 빚이 좀 있었어요. 그걸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뻔했어요. 영숙은 어이가 없었어요. 회사를 위해서 돈을 빌려준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거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네? 아니에요, 엄마. 회사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만 순서가 아니라 거짓말이지. 영숙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평생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꼭 갚을게요. 언제? 어떻게? 민철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갚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엄마, 시간을 좀 주세요. 베트남 계약이 성사되면. 베트남 계약? 그것도 거짓말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거든요. 나가.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영숙이 소리를 지르자 민철이와 지혜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을. 시간은 무슨 시간이야? 너희들이 한 게 뭔지 알아? 영숙은 눈물이 났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거든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나를 속인 거야. 평생 한 번도 남을 속여본 적 없는 엄마를. 민철이와 지혜가 문을 나가고 나서 영숙은 혼자 남았어요. 집이 갑자기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과 실망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영숙은 평생 이렇게 외롭고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숙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가득했어요. 아들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영숙은 긴 밤을 보냈어요. 그날 이후로 영숙은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딸 수정이가 걱정되어서 찾아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수정아, 엄마가 정말 바보였나 봐. 어떻게 내 아들이 나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지? 수정이는 어머니의 상한 마음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너무 순진했어. 아들이라고 무조건 믿었던 게 잘못이야. 영숙은 눈물을 훔쳤어요. 수정이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은 어떻게 하고? 모르겠어. 집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있고, 통장에서 빠진 돈도 있고.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총 2억 7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사라진 거였어요. 엄마,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래? 수정이는 답답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배신을 당했어도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숙은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수정이가 대신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빠? 민철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수정아, 엄마 계시지? 계시긴 한데. 오빠, 지금 엄마가 많이 화나신 상태예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께 사과드리러 왔어. 수정이는 망설였지만 일단 들어오라고 했어요. 민철이는 거실로 들어와서 영숙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영숙은 아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면할 수도 없었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지혜도 마찬가지고요. 반성? 그럼 돈은 언제 갚을 건데? 민철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은 베트남 계약이 무산됐어요. 역시 그렇겠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을 거야. 아니에요. 정말 진행됐었는데 상대방에서 갑자기 취소한다고. 영숙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빌려준 돈은? 엄마,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시간?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 줄 알아?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민철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갚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민철아, 솔직히 말해. 돈 갚을 생각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당장은. 영숙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럼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나가라고 했어. 영숙이 소리를 지르자 민철이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중에라도 꼭 갚을게요. 나중이 언제야? 내가 죽은 다음이야? 민철이가 문을 나가고 나서 영숙은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정아,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도 힘든데 어떻게 도와? 수정이는 직장인이었지만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3억 가까이 되는 큰 돈을 도와줄 형편이 안 됐죠. 며칠 후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도현 변호사는 남편 생전에 알게 된 분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숙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숙은 그동안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고발하시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큰 금액이면. 김 변호사의 말에 영숙은 고민이 깊어졌어요. 고발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빚진 돈을 고려해서 상속 부분을 조정하는 거죠. 어떻게요? 예를 들어 아들 몫을 줄이고 딸에게 더 많이 주거나 아니면 일부를 기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영숙은 그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기부요? 네,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들이 이미 받을 몫은 받았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영숙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유언장을 다시 써야 할까요? 그날 밤 수정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변호사는 뭐라고 하셨어요? 유언장을 다시 쓰라고 하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빠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영숙은 수정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민철이는 이미 충분히 받았죠. 그런데 엄마 혹시 어디 다른 곳에서 살 생각은 없으세요? 다른 곳? 이 집에 계시면 계속 오빠 생각나실 것 같아서요. 차라리 조용한 곳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수정이의 제안에 영숙은 눈이 번쩍 떴어요. 정말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 시골 쪽은 어떠세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영숙은 그 생각에 마음이 끌렸어요. 서울에서의 모든 기억을 뒤로 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다음 날 영숙은 김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집과 재산의 절반은 수정이에게, 나머지 절반은 교육 관련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민철이 몫은 아예 없앴어요.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정말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칠 후 영숙은 부동산을 통해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집을 알아봤어요. 조용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었죠. 여기가 마음에 드네. 2층 집으로 마당에는 꽃을 기를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었고요. 계약을 하고 나서 영숙은 서울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30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게 아쉽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중에 민철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이사 간다는 얘기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그래. 새로운 곳에서 살려고. 엄마, 저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정말 죄송해요. 영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돈을 달라고 한 건 누구야? 민철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새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라도 찾아뵐게요. 필요 없어. 너는 이제 내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 거야. 엄마.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는 이제 아들이 없는 사람으로 살 거야. 민철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수정이가 도와주러 왔고 몇몇 이웃들도 배웅을 나왔어요. 영숙이 언니 건강하게 잘 지내요. 김순자 아주머니가 인사를 했어요. 네, 고마웠어요. 순자 씨도 건강하세요. 짐을 트럭에 싣고 나서 영숙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집 앞에는 작은 꽃밭이 있었고 뒤쪽으로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수정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 밤을 보내면서 영숙은 창 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네온사인 대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물을 주고 근처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는 일상이었죠. 어머님,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이장입니다. 마을 이장님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동네는 조용하고 좋아요.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서울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잘 안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가족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영숙은 완전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어요. 마당에 꽃을 심고 텃밭에 채소를 기르면서 하루하루가 충실했습니다. 어느 날 수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주 좋아. 여기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 그렇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엄마, 오빠가 자주 안부를 물어봐요. 그래? 나는 궁금하지 않은데. 그래도 가족인데. 수정아, 엄마는 이제 정말 괜찮아. 새로운 삶이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 정말로 영숙은 행복했어요. 돈에 대한 걱정도 물론 있었지만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했거든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되자 마당에 심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노란 개나리, 하얀 목련, 분홍 철쭉이 차례로 피어났습니다. 참 예쁘네.
영숙은 꽃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영숙이 씨, 요즘 많이 밝아 보이시네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 와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요. 우리 마을은 조용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좋아요. 영숙은 정말로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들에 대한 원망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영숙은 마당의 꽃들에게 물을 주었어요. 꽃들이 물을 마시며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나도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에는 아름다운 꽃밭이 나왔고 그 꽃밭에서 영숙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어요. 영숙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마당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도록 여러 종류를 심어놨어요. 봄에는 개나리와 벚꽃, 여름에는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 영숙은 매일 아침 꽃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수정이가 깜짝 방문을 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 수정아. 왜 미리 연락 안 하고 왔어? 깜짝 선물이에요. 엄마 보고 싶어서. 수정이는 어머니가 이렇게 밝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에 놀랐어요. 엄마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그날 밤 모녀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픈 일들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는 원망도 안 해. 그냥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지. 영숙의 말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어요. 진정한 용서와 평화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수정이가 떠나기 전에 마당의 꽃들을 함께 봤어요. 엄마, 이 꽃들처럼 엄마도 다시 피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가? 나도 그런 기분이야. 수정이가 떠나고 나서 영숙은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구나. 영숙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거든요.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찾은 거였죠.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영숙은 꽃들에게 물을 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도 이런 평화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고마워, 내 꽃들아. 너희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났어.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이제 영숙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